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멜기의 출신 감독 다르덴 형제의 작품들은 좋은 영화임에는 분명하지만 편한 영화는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불평등한 구조나 노동자의 취약한 지위에 관심이 많은 감독은 영상 미학보다 사회를 향한 태도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복직을 앞두고 해고를 통보받은 노동자의 1박 2일간 분투기를 다룬 이 작품 역시 생계의 불안과 일자리의 간절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해낸 이전 작품 로제타와 맥을 잇습니다. 우리식으로 1박 2일로 번역되는 2days, 1night가 원제인 이 작품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일을 지켜야 하는 노동자의 절박한 처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비전문 배우를 캐스팅하기로 유명한 다르덴 형제의 특성과 달리 프랑스 대배우 마리온 꼬띠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번 작품은 윤리적 딜레마 속 사고 실험과도 같은 느낌을 줍니다.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병가를 마친 동료가 복직할 예정인데 그를 해고하는 대신 당신들에게 1,000유로의 보너스를 줄 예정이다. 당신들은 동료의 복귀를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보너스를 택하겠는가가 그것입니다. 게다가 복귀할 동료는 생산성 저하의 원인인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그녀의 빈자리도 크지 않은 데다 오히려 잔업수당까지 기대해볼 요인이 됩니다. 영화는 14대 2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즉 2명을 제외하고서 모두 보너스를 택한 시점에서 반장의 압력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져 월요일 재투표가 행해지고 산드라는 주말에 1박 2일 동안 동료들을 설득해 가는 여정이 영화의 전부입니다. 산드라는 복직하지 못한다면 다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야 할 처지이고 무엇보다 그녀의 우울증은 깊어질 것입니다. 남편과 친한 동료 줄리엣은 산드라에게 주말 동안 직원들을 일일이 방문하라 하지만 자존감이 바닥인 그녀에게 그러한 용기를 내는 일은 태산을 넘는 일만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신경 안정제와 남편 응원에 기대어 산드라는 보너스를 택했다는 동료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섭니다. 14명의 사람들 중에는 대놓고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하는 이도 있고 너를 지지하면 내게는 재앙이겠지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축복한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를 택한 거야 라는 대사는 그들의 심리에 가장 근접합니다. 그리고 작은 회사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뭐래? 라는 물음이 따라붙습니다. 그녀가 싫어 복직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의 상황이 빠듯할 뿐입니다. 우리 돈으로 150만 원이 안 되는 그 돈은 누구에게는 한 번의 소비로 끝날 수 있지만 영화 속 노동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월급만으로 생활이 힘들어 대부분 투잡을 뛰는 그들에게 1년 가스비와 전기세에 해당하는 돈을 윤리적인 이유로 선뜻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 너무도 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게 친했지만 없는 척하는 동료를 목도하고 눈물을 쏟아내던 산드라가 다시 안정제를 털어놓고 다른 일을 찾아갔을 때 그녀에게 표를 던지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남자 앞에서 산드라는 세상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냅니다. 죽음 속으로 한 발 디미는 일이나 꺼내오는 일은 대단한 무엇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진심, 공감과 응원이면 족합니다. 그것이 살 이유를 만들고 자존감의 동력이 됩니다.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를 외쳤지만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재살기 급급해 타인의 짐을 함께 지고 가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킬 것이 많은 이들이 쉽게 단결합니다. 1,000유로와 자신의 생계가 한 저울에 놓여진 상황은 분명 비인간적입니다. 태양광 판넬을 만드는 작은 회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부상으로 경영난에 몰리게 되고 그 몫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 영화를 보는 일이 힘든 것은 전통적 방식의 노사 갈등이 아니라 노노 간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악덕 사주대 노동자의 갈등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연대나 공동선은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효율만을 외치는 세상에서 인간의 존재값은 그가 내는 생산성 또는 그가 받는 보수로 바로 환원되기 쉽습니다. 영화에서 산드라 우울의 원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직의 위험 앞에 항상 놓인 몸이 자산의 전부인 노동자가 내일에 대한 불안 없이 살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울의 원인을 밝히지 않은 것은 밝히지 않아도 자명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울은 복지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눈에 보이는 질환이 아닌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좀먹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영화 초반 다시 일을 시작하면 눈물도 멈출 거야 라는 남편의 말은 일이란 생계를 넘어 공동체와의 유대이자 사회적 인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너스에 자신의 복직이 밀려버린 상황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존재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영화는 집요하게 산드라의 옆모습을 그리고 그녀의 뒤를 쫓습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나 지쳐 쉬는 모습 등 스토리 전개상 불필요해 보이는 씬까지 모두 잡아냅니다. 중요한 것은 투표의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저마다의 이유로 힘든 개개의 삶을 들여다보는 경험이고 그 가운데 합의와 설득, 나아가 그 속에서의 마음의 풍경입니다. 산드라는 자신의 복직에 대한 부탁이 동료 가정을 깨는 이유가 된다 생각했을 때 신경 안정제를 모두 털어놓고 죽기로 결심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 동료가 찾아와 그런 남자와 미래를 이어갈 수 없다며 응원군이 되어줄 때 다시 살아갈 용기를 냅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주말에 1박 2일 동안 자신의 복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투표 결과를 전해들은 금요일, 동료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말조차 목이 메어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산드라는 주말을 거쳐 월요일이 되자 반장 앞에서 제 요구를 할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영화는 마지막에 작은 반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투표 후 사장은 산드라에게 당신도 복직시키고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주겠다 합니다. 단 2달 뒤 계약직 사원을 재계약하지 않는 조건으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산드라는 남을 해고하고 복직할 수는 없다며 당당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섭니다. 계약직은 해고가 아니라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라 사장은 말하지만 계약직 노동자의 생활을 엿본 산드라는 그의 자리를 뺏는 일을 거부합니다. 이 영화가 통쾌한 것은 노노 간 갈등인 재투표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마지막에서 산드라가 자신의 목줄을 지은 사장과 독대하고 게다 휘둘리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사장이 던진 제안을 박차는 그녀의 당참은 이제 당신이 정한 룰에 지배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읽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숫자의 세계로 세상을 접합니다. 우리의 경우 1%의 실업률은 50만 명의 실직을 의미하며 그 구체적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숫자로 말해지는 추상의 세계가 폭력과 다름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맞지만 타인 역시 못지않게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산드라는 자신을 낮추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대신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냅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8명의 얼굴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지지해준 8명의 동료들과 포옹하며 당신들을 잊지 않겠다라는 산드라의 대사는 무겁게 들립니다. 그 기억만으로도 그녀는 눈물을 삼키고 약병 없이 살아갈 힘을 얻었을 테니 말이죠. 영화의 마지막,
산드라는 남편과 통화를 하면서 우리는 잘 싸웠어, 행복해 라며 비로소 환한 얼굴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집요하게 그녀를 쫓던 카메라는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고 대신 그녀가 카메라에서 멀어집니다. 이제 산드라는 혼자 힘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망치고 싶었던 1박 2일간의 치열한 싸움을 완수한 그녀는 분명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헤쳐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비굴하지 않게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입니다. 실직이나 경쟁의 압박은 의지로 어찌해 볼 수 없고 제로섬 게임은 끝이 없습니다. 약한 자가 가장 먼저 도태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이것이 방법이다라는 손쉬운 해결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쉽사리 결론을 내주는 이들이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듣기 좋은 말들인 정의로운 분배나 공정, 연대와 같은 가치는 말처럼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던가요? 타인이 지옥일 수도 있지만 사람만이 희망이기도 합니다. 산드라가 객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겪는 절망과 기쁨은 이것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신영복 선생의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라는 글귀가 현실로 이어지는 일은 지난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멋진 말들이 살아갈 용기를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점의 자기개발이나 심리서적이 넘쳐날수록 절망 끝 자살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 비용과 최대 효용이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쓰이는 오늘날, 도처의 산드라들은 존재하고 자본가가 아닌 이상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영화는 관객에게 묻는 듯합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영화가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다르덴 형제는 그래서 늘 영화계가 주목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다음에는 또 어디를 향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